안녕하세요. 인생의 답입니다. 60대가 훌쩍 넘은 김씨 아주머니의 사연입니다. 제가 살림 경력은 30년이 넘는데요.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정리. 정리만 잘했으면 내가 경찰서까지 갈 일은 없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 양말이 안 보여서 온 집안을 뒤졌죠. 방 서랍, 세탁기 안, 싱크대 옆 바구니까지 한참 찾다가 베란다 화분 옆 비닐봉투 더미에서 드디어 발견. 근데 문제는 그 옆에 있던 낡은 손가방도 같이 실수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버렸는데 그 안에 우리 남편 여권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결국 다음날 경찰서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며 온 사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권이 쓰레기장에서 나왔는데 혹시 부부싸움 하신 건 아니죠? 하는 농담과 함께 말이죠. 아니에요. 그냥 정리를 못한 거라고요. 부인하긴 했지만 어찌나 좁은 동네에 소문이 빨리 도는지. 요즘은 제 실수가 부끄러워서 경비 아저씨 눈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건 요즘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하긴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보면 꼭 언젠간 쓸 거야, 이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냉장고 위, 세탁기 뒤, 신발장 안단에 보물창고가 되어 있을 겁니다. 주변에서 정리 좀 하라고 제발 버릴 건 버리라고 말하는데도 제 버릇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 힘든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도 혹시 물건을 제대로 정리 못해서 말 못한 소동이 일어난 적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집중해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물건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오늘은 왜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잘 정리하고 잘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정리를 왜 해야 하는지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안전 때문이죠. 집안에 물건이 많으면 걸려 넘어지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을 잡는 것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작은 사고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 낙상 이건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정리를 잘하면 물건을 찾기 쉬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조금씩 흐려지잖아요. 어디 뒀는지 기억 안 나서 찾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지치기 쉽죠. 그런데 물건을 정해진 자리에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그런 불편이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생활이 편해지고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정리가 잘 된 공간에서는 청소도 이동도 모든 일이 훨씬 더 간단해져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가 줄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또 공간 활용이 좋아집니다. 버릴 건 버리고 쓸만한 건 정리하면 좁았던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이죠. 그리고 그 공간에 더 필요한 물건이나 편한 가구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 덕분에 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정돈된 집은 단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차분하게 안정되게 만들어줘요. 물건이 많고 어지러울수록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정리하면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추억, 시간, 감정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죠. 어쩌면 정리는 내 인생을 차근히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일지도 몰라요. 요즘 당근하는 분들 많으시죠? 집안을 정리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나누는 정리도 있습니다. 아직 쓸 수 있는 물건은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하거나 나눌 수 있어요. 내 손을 떠난 물건이 누군가의 손에서 다시 따뜻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정리는 단순히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가볍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정리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상위 20%가 나머지를 좌우하다는 법칙인데요. 물건에도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집안의 물건 중에서 우리는 20%만 쓰고 나머지 80%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곰곰이 나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즐겨 사용하는 물건 20%만 매일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물건은 줄이고 마음은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부터 중노년층이 되면 꼭 정리해야 할 10가지 집안 물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상을 귀로 들으시면서 손으로는 물건을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먼저 입지 않는 옷들을 정리하세요. 한때 즐겨 입던 정장, 살 빠지면 입을 거라며 남겨둔 청바지,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긴 아까운 코트들 옷장이 터질 듯 쌓여 있진 않으신가요? 지난 세월을 돌아봤을 때 최근 1년 이상 손도 안 댄 옷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너무 오래된 옷은 폐기하시고요. 멀쩡한 옷은 기부하거나 리사이클링함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절별로 필요한 옷만 최소한으로 정리해두면 입을 옷 찾기도 쉬워집니다. 둘째, 유통기한 지난 약, 안 쓰는 약통도 정리하세요. 감기약, 소화제, 오래된 연고, 정체불명의 알약들, 약 상자 안 한번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유통기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약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안 됩니다. 사용 중인 약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셔야 합니다. 약 종류별로 약통을 분리해두면 복용할 때 훨씬 편해집니다. 셋째, 잘 쓰지 않는 주방용품도 많으시죠? 무거운 돌솥, 오래된 믹서기, 잊고 있던 전기밥솥, 토스터기. 쓰진 않는데 아까워서 두고 있는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6개월 이상 안 쓴 주방기기는 정리 대상입니다. 자주 쓰는 냄비, 프라이팬, 밥그릇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중고 거래하거나 버리세요. 특히 무거운 조리기구는 이리저리 옮기다가 낙상 위험도 있으니 꼭 정리해주세요. 특히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면 유해 물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아깝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새 프라이팬으로 교체해주세요. 그리고 배달 음식이나 마트에서 받은 플라스틱 용기를 계속 쓰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회용 플라스틱은 열을 가하면 유해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 버리시고 유리나 스테인리스 같은 안전한 소재로 교체하세요. 넷째, 오래된 책, 잡지, 신문도 쌓여둬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거야 하고 모아둔 건강서적, 요리책, 오래된 월간지들 다들 아시죠? 그 언젠가는 안 옵니다. 당장 읽지 않을 책은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기부해보세요. 책장 공간이 줄어들면 청소도 쉬워지고 공간도 훨씬 넓어집니다. 버리기 아깝다면 차라리 기억하고 싶은 책은 사진 찍어두고 보내주는 것도 좋아요. 다섯째, 오래된 가전제품이 집에 있으신가요? 고장난 선풍기, 안 쓰는 라디오, 작동 안 되는 전자레인지. 나중에 고치자 하며 쌓아둔 것들, 사실상 짐일 뿐입니다. 고장난 제품은 폐가전 무상수거 서비스 이용하세요.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무료로 집 앞까지 와서 가져가는 폐가전 업체도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가전은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삶을 작고 간단한 기기 위주로 생활을 단순하게 바꿔보세요. 여섯째, 예전 기념품, 장식품, 여행지 소품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전에 다녀온 제주도 도라르방, 친구가 준 도자기 인형, 수십 년 된 액자들. 추억은 소중하지만 내가 사는 현실의 공간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지나간 추억에 파묻혀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정말 특별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기록해보세요. 장식이 많은 집일수록 먼지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7번째, 오래된 서류, 종이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은행 서류, 건강검진표, 보험 안내문, 사용설명서까지. 서랍 가득 쌓여있진 않으신가요? 5년 이상 된 서류는 확인 후 폐기하거나 스캔해서 보관하세요. 설명서들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서류만 파일로 정리해서 한 곳에 모아두면 찾기 쉬워요. 8번째, 선물로 받은 샘플, 미용 제품입니다. 화장품 샘플, 호텔에서 가져온 칫솔 세트, 쓰지 않는 향수들. 언젠가 써야지 하다가 유통기한 넘기는 경우 많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미용 제품은 피부 트러블 유발 위험이 있어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은 바로 폐기하세요. 자주 쓰는 몇 가지만 남기고 화장대와 욕실 공간을 넓혀보세요. 9번째, 쓰지 않는 가구가 있으신가요? 낡은 장식장,
묵직한 책상, 잘 안 앉는 의자, 공간을 차지하고 이동 시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나이 들수록 나도 모르게 행동이 둔해지고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집안의 동선 확보가 중요합니다. 코너에 놓인 가구는 시야를 가리거나 넘어질 위험이 큽니다. 필요 없는 가구는 폐기 신청하거나 기증하세요. 특히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를 계속 방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낡거나 찢어진 요가 매트, 고장난 자전거 기계는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정리하고 대신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등 새로운 운동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막 10번째, 자녀의 짐, 손주의 장난감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다 크고 떠난 뒤에도 남아있는 옛날 교과서, 장난감, 유모차. 이젠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난 뒤에 내 인생 이막이 새롭게 펼쳐진 것처럼 지난 물건들은 이제 보내줘야 할 때입니다. 주변에 나눔하다면 사랑이 가득 담긴 아이들의 물건은 새 주인을 만나 더욱 행복해질 거예요. 정리라는 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위한 공간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에요.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내게 진짜 소중한 것만 남겨두면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워질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정리는 곧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버리려고 크게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될 겁니다. 하루에 한 개씩만 버리기, 핸드폰이나 노트에 버려야 할 물건의 목록을 써두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십시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이 반입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게 물건만 있을까요? 나이 들수록 마음도 가볍게 정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사람은 살면서 참 많은 걸 원합니다. 좋은 집, 멋진 차, 성공, 돈, 다른 사람의 인정까지 젊을 땐 그 욕심이 살아가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욕심이 오히려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됩니다. 젊었을 땐 조금만 더 하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내려놓은 것이 마음을 더 편하게 해준다는 것을요. 어느 70대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서 집도 있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연금도 나오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다고 하시더군요. 혹시 돈이 부족해질까봐, 혹시 내가 병들까봐, 그분의 말엔 혹시라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분이 세상을 떠난 뒤에 다시 그 어르신을 만나 뵈니 가치관이 전혀 달라졌다고 해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볍게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욕망은 채워도 다시 목말라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필요한 건 버리는 연습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과한 기대를 버리고,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버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조금씩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면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보입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옆에 있는 가족의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 나의 욕심을 줄여서 마음을 비워내면 사람과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음에 감사하게 되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맘을 몰라줘? 가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건 아무것도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가족, 친구 같은 꼭 필요한 것만 소중히 챙기는 삶일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이 들어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 아닐까요? 오늘 하루 내 안에 욕심 하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 한켠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더 따뜻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진 큰 욕망들을 내려놓는 건 포기가 아니라 더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중노년이 될수록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게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모를 일이지만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겨
우리가 삶을 정리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내가 정리하지 못한 일들은 자식들과 남겨진 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이 될 겁니다. 그러니 짐이 되는 존재로 남기보다는 먼저 나의 생활을 차근차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안 쓰는 물건은 버리시고 마음은 더욱 가볍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서양 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평화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욕지종 욕심을 줄이고 지금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마음이 고요해진다고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끝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내일은 더 큰 집, 그 다음은 사람들의 부러움 욕망은 끝없이 달리게 만들고 우리를 늘 부족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죠.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수록 그걸 갖지 못할까 두렵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더라도 마음만은 넓고 평안하죠. 한국의 법정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소유하는 순간부터 걱정이 생긴다. 무언가를 소유하면 그때부터는 지켜야 할 게 생깁니다. 관심, 관리, 걱정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스님은 오히려 무소유의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비틀즈의 노래 Let it be. 그냥 그렇게 두세요. 가볍게 흘러가는 대로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삶은 그렇게 흘러가야 자연스럽다고 속삭이는 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혹시 내가 지금 내려놔야 할 건 아닐까? 내가 무엇인가 정리 못한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덜어야 편해집니다. 가지고 있는 무거운 욕망을 내려놓을 때 삶은 비로소 나답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도 물건도 가볍게 초연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의 삶이 더욱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는 더 유익한 인생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